삼성전자는 끝났습니다. 불과 1년 전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AI 시대의 핵심 기술,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이 기술에서 삼성전자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죠. 30년 넘게 지켜온 디램 세계 1위 자리마저 SK 하이닉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했고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낮췄으며 언론은 삼성의 몰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업계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왕좌를 탈환할 것이다. 올해엔 진짜 반도체 왕국이 재건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엇이 바뀐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밀렸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올해 반도체 시장의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 30분 동안 아주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왜 왕좌를 빼앗겼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HBM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HBM,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디램은 책상 위에 놓인 책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읽죠. 그런데 HBM은 뭐냐? 여러분의 눈앞에 바로 붙어있는 프롬프터입니다.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AI가 학습하고 추론할 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HBM입니다. GPU, 그러니까 AI 두뇌 바로 옆에 붙어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가 오면서 HBM은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황금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일찍부터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2018년부터 말이죠. 엔비디아가 이런 스펙의 HBM이 필요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HBM이 HBM3을 거치면서 둘의 협력은 점점 깊어졌고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뭘 했을까요? 삼성은 기존의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디램 1위야. 일반 디램에 집중하면 돼. 이런 생각이었죠. HBM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2023년이 되자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 1위에서 2위로 추락.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3위. 더 충격적인 건 HBM 시장 점유율이 겨우 10% 되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50%를 넘는 동안 말이죠.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구시대의 반도체 회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삼성은 AI 시대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HBM 대역전극 재설계라는 한 수. 2023년 후반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못 이긴다. 전면 재설계한다. 보통 기업들은 뭘 하죠? 기존 제품을 조금씩 개선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패치하고 성능이 부족하면 약간 올리고 점진적 개선이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HBM3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로 한 겁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이었죠. 실패하면 더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엔비디아의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근본적인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땜질 처방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재설계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열 관리. HBM은 여러 개의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12단, 16단까지 쌓죠. 문제는 열입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쌓으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삼성은 칩 사이사이에 열을 효율적으로 빼낼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둘째, 신호 무결성. 데이터가 초고속으로 오가는데 신호가 왜곡되거나 손실되면 안 됩니다. 삼성은 신호 경로를 최적화하고 노이즈를 줄이는 새로운 회로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셋째, 전력 효율. 같은 성능이라도 전력을 덜 쓰면 발열도 줄고 안정성도 올라갑니다. 삼성은 전력관리 회로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에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죠. 그리고 드디어 2024년 초 새로운 HBM32가 완성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2024년 2분기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은 15%였습니다. 여전히 3위였죠. 그런데 3분기 이 숫자가 22%로 뛰어오릅니다. 7%포인트 상승. 마이크론을 제치고 2위로 복귀한 겁니다. 전체 D램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기 시작한 거죠. 한때 5%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1%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인증은 곧 패스권입니다. 엔비디아가 OK 사인을 내려야만 대량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삼성의 HBM32는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서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이 돌아왔다.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죠.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이후 삼성의 HBM 공급량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분기에는 더 많은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에게는 더 강력한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HBM4, 그리고 제2의 HBM 소캠2, HBM32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삼성전자.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차세대 HBM4입니다. HBM4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속도가 다릅니다. HBM32가 9.6Gbps라면 HBM4는 12Gbps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약 25% 빠른 거죠. AI 모델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한데 HBM4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속도만 빠르면 뭐합니까? 안정적으로 작동해야죠. 데이터 센터에서는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삼성의 HBM4는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삼성의 HBM4가 엔비디아의 10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씹는 시스템 인 패커지의 약자로 GPU와 HBM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에 삼성의 HBM4를 대량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루빈 플랫폼에 삼성 HBM4가 대량 탑재될 것이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어쩌면 1위 자리도 되찾을 수 있죠. 하지만 삼성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2의 HBM, 소캠2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거든요. 소캠, LPCAMM, 로 파워 컴프레션 어태치드 메모리 마줄. 이름부터 복잡하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HBM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전력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죠.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모든 AI 작업에 HBM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AI 추론 작업.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결과를 내는 작업이죠. 이 경우에는 HBM만큼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력 효율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메모리가 더 유리할 수 있죠. 여기에 딱 맞는 게 소캠입니다. 소캠은 HBM보다 속도는 낮지만 전력 소모가 훨씬 적고 발열도 적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삼성전자는 이 소캠2를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메모리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엔비디아에게 소캠2 샘플을 공급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될 가능성이 크죠.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이 공급할 소캠2 물량은 엔비디아 전체 소캠2 수요의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50%라는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죠? 사실상 삼성이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겁니다.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출발했지만 소캠 시장에서는 삼성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 메모리 시장의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SK하이닉스가 HBM 고속 시장을 지배한다면 삼성은 HBM과 소캠 양쪽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시장 규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캠2의 잠재 시장 규모가 HBM 못지않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공급 부족 시장은 삼성에게 유리한가?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디램 가격이 수개월째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AI 때문에 HBM 수요가 폭발했고 일반 디램 수요도 동시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산 능력은 갑자기 늘릴 수 없어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세계 최대의 메모리 생산 능력. 삼성전자는 평택에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죠. 화성, 평택, 그리고 최근에는 용인까지. 이 생산 능력은 세계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삼성은 HBM도 만들고 일반 디램도 만들고 LPDDR도 만듭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죠.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그들은 HBM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죠. HBM 가격이 디램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HBM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포화되거나 엔비디아가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반면 삼성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도 일반 디램이나 모바일 디램으로 해지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분기 디램 공급 단가가 약 40% 인상됐습니다. 왜? 공급이 딸리니까요.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50%를 돌파했습니다. 50%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보통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면 훌륭한 수준입니다. 50%는 거의 독점 수준의 이익률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아이폰 17용 LPDDR5X. LPDDR은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저전력 디램입니다. 아이폰,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애플은 올해에 아이폰 17을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갈 LPDDR5X 물량의 70%를 삼성전자가 공급합니다. 70%요? 이게 얼마나 큰 비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아이폰이 연간 2억 대 이상 팔립니다. 그중 70%면 1억 4천만 대 이상의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은 이렇게 모바일 시장도 단단히 잡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급 부족 시장에서는 생산 능력이 곧 힘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HBM, 일반 디램, LPDDR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췄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내년 반도체 왕국은 다시 세워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반도체 왕국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의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9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5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5조 원이나 상향 조정된 거죠. 더 놀라운 건 반도체 부문만의 이익입니다.
80조 원에서 100조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어요. 삼성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특히 HBM사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HBM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추격으로 인해 독주 체제는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구도 혹은 삼성이 역전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죠.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 엔비디아는 공급선 다변화를 원합니다.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건 리스크니까요. 삼성의 HBM사가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면 엔비디아는 기꺼이 삼성에게도 대량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쟁만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패권 경쟁이기도 하죠. 미국의 엔비디아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AI 생태계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기술 지형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진짜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사 대량 공급이 시작되고 소캠2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D램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 이 모든 요소들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 AI 투자 피로감, 반도체 경기 사이클. 이런 것들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삼성전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30년 넘게 지배해온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삼성전자가 왕좌를 탈환할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1위 자리를 지켜낼까요? 혹시 전혀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가 나타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